자, 그럼 이번에는 메서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섹션 03의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EX01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냥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쓰고요. 언더바 1, 2, 3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두 개의 클래스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A라고 쓰고요. 여기는 프린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메서드 뱃속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출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클래스라고 이름을 질 거고요. 자, 이번에는 클래스 B라고 하는 것을 만들 건데, 이 클래스 B라고 하는 것은 A를 상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프린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또 만들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해서 프린트가 내려왔을 텐데 거기에다 내가 동일한 것, 리턴 타입과 시그너처까지 동일한 모든 것이 다 동일한 프린트 메서드를 또 한 번 더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죠. 자, sys out 하고 나서 이번에는 B 클래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B 클래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A 클래스와 B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각각 출력하는 프린트라는 메서드가 두 개 각각 뱃속에 만들어졌는데, B라고 하는 클래스 뱃속에 있는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프린트의 결과가 내려온 것을 덮어쓰기 했을 거란 말이죠. 결국에 이 프린트라고 하는 메서드는 A라고 하는 프린트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했을 겁니다. 자, 그럼 각각 다용적 표현과 단일 표현 AA는 UA 또는 BB는 UB라고 표현됐을 때, 또는 다용적 표현으로 AA는 UB 형태로 표현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좀 전체 확대해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샵 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A 타입으로 선언할 거고요. A 타입이고요. 마찬가지로 A 생성자입니다. 자, 슬래시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AA는 UA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A 뱃속에도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있죠. 그럼 AA.print.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나올까?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샵 2번. 똑같습니다. B 타입으로 선언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B 타입의 생성자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엔 BB 형태로 만든 거죠. BB는 UB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B.print, B 뱃속에도 분명히 프린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이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행하기 전에. 자, 이번에는 똑같이 A 타입으로 선언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B의 생성자로 만들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다용적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A, AB는 new B.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AB라고 하는 거 뱃속에 프린트를 호출하게 되면 누가 나오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타입이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생성자가 기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결과죠. 그럼 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A로 만들어서 A인 경우에는요, A 것만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A 클래스가 나오겠죠. 자, B로 만들어서 B로 불렀을 때는요,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B만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B로 만들었는데 A라고 하는 타입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떤 걸 쳐다봐야 되느냐? 쳐다보는 위치를 볼 때 누가 중요하다고요? 생성자가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이 B가 만들어지면서 A의 프린트는 이미 덮어쓰기가 됐었을 테니까 실제로는 누가 나와요? B 클래스의 생성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클래스, B 클래스, B 클래스의 형태로 결과로 이렇게 이 순서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잠깐 복사해 놓고요. 요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자, 이 상태에서 지금 B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게 되면요, 이 뱃속에서 생성하는 메서드들을 쭉 자동 완성시켜 주는데, 그 중에서 프린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왜 프린트라고 하는 것이 있냐면, 부모가 이미 나한테 프린트를 줬단 말이죠.
그럼 내 배속에 프린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오버라이딩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버라이드 메서드라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을 딱 하면 이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메서드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배속에 있는 거 다 지우고 아까 여러분들이 집어넣었던 B 클래스를 집어넣게 되면 아예 이걸 오너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프린트라고 하는 메서드는 A라고 하는 프린트를 오버라이드 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물론 생략해도 이 오너테이션은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오버라이드를 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하게 되면 오타도 나지 않고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메서드 오버라이드의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키지 2번으로 바꾸고요. 이름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드 라이딩이라고 썼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요. 애니멀 클래스를 만들고 그 하위 클래스로 버드와 독과 캣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 애니멀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뱃속에는 cry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하지만 이 cry라고 하는 메서드는 실제로는 아무 짓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빈칸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식 클래스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bird라고 하는 것을 만들 거고요. 자, extends animal을 하겠습니다. 자, 애니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그러면 애니멀 클래스 뱃속에 있는 cry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았을 텐데 그거를 오버라이딩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방법대로 오버라이딩을 할게요. 자, 이건 지우고요. 자, 여기 뱃속에다가는 화면을 출력할 건데요. 그냥 여기다가는 잭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bird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dog라고 하는 클래스로 같은 방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dog라고 만들 거고요. 자, extend 시키고 애니멀 만들겠습니다. 애니멀 상속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cry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겠습니다. 자, 알맹이는 지울 거고요. 자, 여기에 얘는 멍멍이라고 그냥 출력하도록 만들게요.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화면 전체 확대로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클래스 cat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ly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할 거고요. 여기 지금 어노테이션 오버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건 삭제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cry 안에서는 화면을 그냥 야옹이라고 출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3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죠. 좀 쪼개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3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지금서부터 다형적인 표현으로 한번 여러 가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y를 결국에는 오버라이딩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클래스, 하위 클래스가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메인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메인 메서드에서 첫 번째 1번은 자, 각각의 타입으로 선언한 겁니다. 각각의 타입으로 선언.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각각의 타입으로 생성한 겁니다. 결국에는 A타입, B타입, C타입 할 때 AA는 UA 형태로 왼쪽 오른쪽 동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멀 AA는 new 애니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bird BB는 new bird라고 쓰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cat을 쓸게요. 자, 마지막으로 강아지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4가지의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들 4가지의 클래스들은 다 cry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aa.cry, bb.cry, cc.cry, dd.cry 이렇게 호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게 되면 첫 번째 건 결과가 안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건 짹짹 야옹 멍멍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샵 2번. 자, 이번에는 다 모두 애니멀 타입으로만 선언할 겁니다. 애니멀은 모든 클래스들의 부모 클래스니까 여기에서는 자, 애니멀 타입으로 선언입니다. 자, 그렇지만 자식 클래스 타입으로 생성한 경우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거죠. 애니멀 AB는 new bird. 자,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애니멀 AC는 new cat.
자, 마지막입니다. 자, 애니멀 AD는 new dog. 자, 그럼 결국에는 다형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아까처럼 자기 타입으로 자기가 선언했을 때는 사실은 자기 다른 클래스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클래스 뱃속에 있는 cry가 호출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자, 이 경우에 기준이 누가 된다고 했었죠? 생성이 기준이라고 했나요? 타입이 기준이라고 했나요?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성자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ry, ac.cry, 그리고 ad.cry. 각각 호출하게 되면요. 실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 짹짹 야옹 멍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각각 짹짹 야옹 멍멍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결과가 바로 요 결과인데, 여기는 이 세 개는 다 모두 애니멀 타입으로 선언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애니멀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각각 동일한 cry 메서드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버라이드죠. 메서드의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편한지, 왜 좋은 건지에 대한 것이 바로 배열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형적인 표현의 장점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배열로, 동일한 타입이면 배열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배열로 한번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A, B, A, C, A, D라고 하는 이 모두가 다 지금 애니멀 타입이니까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애니멀 그냥 애니멀스라고 할게요. 애니멀스는 new animals, 물론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편한 방법으로 쓰겠습니다. 저기 A, B, A, C, A, D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A, D.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애니멀스라고 하는 요 객체를, 잠깐만요. 네. 여기 지금 배열이 빠져 있네요. 네. A, B, A, C, A, D라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A, B, A, C, A, D는 실제로 버드와 캣과 도구가 각각의 다른 타입으로 생성했지만 다 애니멀 타입이기 때문에 동일한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애니멀 배열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냥 그대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 배열이니까 하나를 꺼내면 당연히 애니멀 타입이겠죠. 자, 이제 for each를 지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A라고, 애니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집합객체가 뒤에 for 구문 구할 때는 뒤에가 집합객체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animals라고 쓰겠습니다. 결국에 의미는 animals에서 하나씩 꺼내서 리턴해라 라는 소리죠. 그냥 애니멀에 대한 하나씩 꺼낸 그 객체 뱃속에 있는 cry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요, 이 실행 결과가 결국에는 동일한 겁니다. 결국에는 애니멀 타입으로 3개의 객체를 만들어서 각각 cry를 했던 거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애니멀 객체로 뽑아내서 그냥 cry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결국에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위에 있는, 지금은 3개니까 코드 라인 수가 사실 비슷한데, 만약에 이번에 항목이 라인 수가 100개다. 객체를 100개 만들었다라고 치면 100줄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 중에서 다시 cry라고 하는 놈을 100번 호출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코드가 나오겠죠. 200줄의 코드가 나오겠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cry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배열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할 거고요. 이번에는 메서드 오버라이딩 언더바 3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2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 A라고 먼저 만들 거고요. 여기에는 메서드를 2개 만들 겁니다. 자, print1이라고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이 print1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는요, A 클래스 print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print2라고 하는 메서드도 만들 거고요. 그 2라고 하는 메서드 내에서는 마찬가지 여기 2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A라고 하는 클래스 속에는 메서드가 2개가 있는 형태네요. 자, 마찬가지로 클래스 B라고 하는 놈은 extends A를 상속을 받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print1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라이딩 할 건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어노테이션을 일단은 삭제를 안 할게요. 이거 삭제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단 print1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이번에는 B 클래스의 print1이라고 하는 글자로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print1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override가 됐네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print2라고 하는 것을 오버라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print2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나 했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 이 전체 확대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질문은 이겁니다. 여기 지금은 print1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print1이 있죠. 그러면 시그너처와 리턴 타입이 동일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오버라이딩이 됐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print2라고 하는 것은 print2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클래스 B가 지금 만들긴 했지만 리턴 타입까지 동일한 이 메서드를 만들긴 했지만 시그너처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여기는 지금 인트를 받는 프린트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는 오버라이딩 된 게 아니죠. 오버라이딩 되지 않습니다. 오버로딩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질문을 만약에 제가 다시 한다고 한다면 B 클래스 뱃속에는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몇 개일까요? 3개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print1이라고 하는 것은 print1 A 것을 오버라이딩 한 것을 하나 쓸 수 있을 거고요. 자기가 만든 print2를 쓸 수 있을 거고 내려받은 print2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print2와 이 print2는 서로 다른 거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어노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어노테이션이 있죠. 오버라이딩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프린트1이 오버라이딩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프린트2라고 하는 것은 오버라이딩이 안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위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오버라이드라고 쓰게 되면 밑에 오류가 납니다. 왜 오류가 났냐면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메서드를 똑같이 정의했다는 소리인데 위에 있는 메서드랑 밑에 있는 메서드랑 다르거든요. 이 오버라이드가 맞다고 한다면 이 print2라고 하는 걸 지금 잘못 쓴 겁니다 라고 해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그게 어노테이션입니다. 자,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는 오버라이드 쓸 수가 없겠죠.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메인 함수를 추가해서 거기 안에서 다형적인 표현 3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나누고요. 자, 여기 1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A 타입 선언이고요. 그 다음에 A 생성자 사용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A는 new A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A.print1이라고 호출할 거고요. A.print2라고 하는 메서드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쓸 수 있으셔야 돼요. 답을 먼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습할 때 여기다 답을 지금 안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답을 미리 써놓고 실행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예측한 다음에 실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자, B타입 선언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B 생성자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BB는 UB라고 선언했고요. 객체를 BB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BB.print1 bb.print2 이렇게 호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bb. 하고 봤더니 print라고 한번 써볼까요? 여기 지금 메서드 3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왜 3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print2라고 하는 거가 오버라이딩 된 게 아니죠. 오버로딩 된 겁니다. 그러니까 print라고 하는 이름의 메서드가 2개가 생긴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버로딩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print2 이렇게 2가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그냥 3 정도를 쓸게요. 자, 3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3이라고 하는 인트를 받을 수 있는 메서드가 호출될 테니까 얘가 호출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3번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A라고 하는 타입을 선언했고요. B 생성자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자, 그럼 AB는 UB라고 이렇게 선언했었을 때 AB. 하고 볼게요. 자, print라고 하는 메서드가 몇 개만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t라고 하는 메서드 몇 개 보여요? 2개 보이죠. 왜? B라고 하는 생성자로 생성해서 실제로는 이만큼의 메서드들이 객체 내부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무슨 타입이에요? A 타입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얘는 A 객체만 가리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A 객체 뱃속에 있는 print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print1 ab.print2 자, 이제 실행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랑 프로그램을 짜는 동안에 실행 결과를 미리 다 적으셨나요?
자, 혹시라도 잠깐 멈춰 놓고요. 실행 결과를 적은 다음에 다음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A로 선언해서 A로 봤어요. 이럴 때는 A 클래스만 본다고 그랬었죠. A 클래스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1이 나올 거고요. A 클래스 프린트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B로 선언해서 B로 생성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또 B 클래스만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1이 나올 거고요. 자, B 클래스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건 지금 B가 만든 거는 B 뱃속에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프린트,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B 클래스 프린트 1이라고 하는 거, 프린트 1. 네네, 맞죠. 자, 그럼 프린트 2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프린트 2라고 하는, 이 프린트 2라고 하는 것은요, B 클래스에서 만든 게 아니죠. 어디서 만든 겁니까? 여기서 만든 거란 말이죠. 여기서 만든 거가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오버라이딩도 안 된 상태로 그냥 B 클래스 뱃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는 결과가 누가 나올까요? A 클래스 프린트 2.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자,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A라고 선언했고 B라고 하는 타입으로 생성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자, 프린트 1이라고 하는 것은 B 클래스의 프린트 1이 나올 거고요. 오버라이딩 됐으니까 B가 기준이 될 거란 말이죠. 생성자가. 자, 프린트 2라고 하는 거. 이 프린트 2라고 하는 거는 누구 거만 보이는 거예요? A 거만 보이는 거죠. 그럼 A 클래스의 프린트 2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걸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A타입에 선언된 거니까 A타입의 것만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A타입으로 선언됐으니까 A타입 것만 보이긴 하겠지만 이 프린트 1이라고 하는 놈은 이게 출력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실제 생성자는 B로 만들었기 때문에 B 객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프린트 1이라고 하는 건 이놈으로 이미 오버라이딩 돼 있을 테니까, 덧버스가 됐을 테니까 실제 프린트 1이 호출된 건 이 메서드가 호출됐지만 그 메서드 영역으로 가게 되면 벌써 얘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B 클래스의 프린트 1이 호출된다라고 하는 거였었습니다. 정말로 그러는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썼던 것처럼 AA, BAB, 그 다음에 BA 형태로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제로 다 쓴 결과, 예측한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입니다. riding underbar 4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접근 지정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냥 클래스 이름 그냥 직관적으로 쓰겠습니다. 자, 접근 지정자에는 네 가지가 있었었죠. 그 중에서 protected 접근 지정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protected void abc라고 이렇게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내용부는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클래스를 4개를 만들 겁니다. extends a를 상속해서 만들 거고요. 마찬가지로 overriding을 할 겁니다. 자, overriding 할 건데, 여기서, abc라고 하는 놈을 overriding 할 거잖아요. 자, 이렇게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부는 일단은 삭제를 할 거니까, 내용부는 다 삭제를 할 거고요.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일단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냥 조금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 바로 잠깐 여담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자, 그러면 지금 클래스를 지금 4개 만들었죠. 클래스를 A를 상속한 클래스를 4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접근 지정자를 보도록 할게요. 접근 지정자가 지금 protected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상속을 할 때 이게 다 지금 오버라이딩이 된 건데, 오버라이딩을 할 때 접근 지정자는 반드시 같거나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좁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public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ABC라고 하는 접근 지정자는 protected인데 public이니까 더 넓어진 거죠. 그럼 더 넓어졌으니까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오류 안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동일한 접근 지정자를 사용하는 protected를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때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근데 이제는 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 지정자를 생략해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근 지정자를 생략한다라고 하는 건 접근 지정자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디폴트 접근 지정자를 사용하는 거였다고 말씀드렸죠. 자, 접근 지정자의 디폴트 접근 지정자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으면 디폴트 접근 지정자를 지정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접근 지정자죠. 자, 좁아져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죠?
여기 프로텍티드보다 지금 접근 지정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오버라이딩 할 때는 접근 지정자를 좁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해지는 거죠. 오류가 나는 거죠. 자, 이 for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private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private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죠. 더하죠. 디폴트도 안 되는데 private은 더 좁게 만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도 private이기 때문에 더 좁아져서 불가능합니다. 결국에 요지는 무슨 소리죠? 내가 접근 지정자는 내가 오버라이딩 할 때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오버라이딩을 하는 메서드들은 자식 클래스에서 반드시 접근 지정자를 같거나 크게 만들어야 된다. 좁게 만드는 경우에는 둘 다 문법적으로 오류를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각각 지금 얘네들은 문법적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법적으로 오류가 났는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메서드 오버라이딩에서는요, 4가지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 말 그대로 오버라이딩을 해가지고 3가지 형태, 동일한 타입으로 선언했을 때와 다형적 타입으로 선언했을 때 어떤 형식의 어떤 메서드의 결과가 출력되는지를 알아보았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실제로 배열 객체 하나 가지고 여러 개의 타입으로 오버라이딩한 메서드의 출력을 한번 봐봤습니다. 결국엔 여기선 다양적인 표현의 장점을 한번 엿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예제에서는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을 헷갈려 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죠. 이 매개 변수가 다르죠. 시그너처가 다른 경우에는 오버로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에서는 접근 지정자인데 오버라이딩 할 때는 접근 지정자는 항상 부모의 접근 지정자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법적 오류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